검사이면서 검사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되었으므로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최강욱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비례 국회의원 당선자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공수처법 13조 1항의 5호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퇴직한 지 4달 정도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공수처법 5조 1항에 의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는데 우선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13조 1항의 5호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데 민정수석으로 퇴직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지 15년이 넘었고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지만 공수처법 6조 4항 5호에 나와 있는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위원 2명이 과연 동의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공수처장을 국회의원에서 임명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회의원 내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법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첫 공수처장 임명의 경우엔 현행 공수처법을 따라야 한다면 여론에서 원하는 후보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력한 분들을 원하지만 유명한 분들을 찾는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와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천될 수 있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진들을 강골로 임명하는 방안도 보완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오늘 초대 공수처장의 김영란, 이정미 두 분이 거론될 것과 관련해서도 자문위한 이유는 초대 처장과 관련돼 여성 법조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다만 처장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가볍게 여러 의견을 나눈 분위기였다라고 후속으로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거론됐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공수처장을 할 나이가 이미 지났다, 시키지도 않을 거고 할 일도 만무하다고 언급하셨고 공수처 자문위 관계자도 공수처장 정년은 법으로 65세로 정했다. 초대청장인데 임기 내 정년으로 그만둬야 하는 부분은 추천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현직에서 떠난 지 오래라 맡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거론된 인물들 인터뷰를 중앙이 진행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말 강력하고 좋은 분이 오시고 실무진들도 잘 꾸려져서 공수처 수사대장 1호 윤 총장과 적폐들을 화끈하게 처리하길 응원해봅니다. 임은정 검사 쟁점사항 직접 고발하겠다. 여론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로 듬직한 임은정 검사님은 아쉬움을 위로하는 듯 금일 정동 칼럼에 생명의 서라는 제목으로 문학적인 부분과 함께 검찰개혁에 관해 여러 생각할 부분들을 던져주셨는데요. 임은정 검사는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바꾸려다 좌절하고 정직 4월 강제휴가에 들어갈 때를 돌아보며 검찰개혁의 장기전을 대비하며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국리를 거듭하셨는데요. 그 국리의 결과물들을 정동 칼럼으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임은정, 위법한 지시를 한 간부, 지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검사를 처벌한 선례를 만들어 보기로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절대 반지입니다.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고 증거가 있어도 못 본 척하면 그만이니 검찰은 치외법권이지요. 예외적으로 법원이 기소를 명령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긴 한데 기소명령을 이끌어낼 증거를 검찰은 찾지 않을 테고 경찰은 검찰 방해로 찾을 수 없을 테니 웬만해선 재정신청해봐야 소용없지요. 하여 저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증거가 아니라 법리가 주된 쟁점의 사례를 골라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임은정 검사는 궤변으로 가득 찬 불기소 이유를 읽고 있자니 검찰을 되살릴 수 있을지 아득하고 막막해집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힘을 내서 임은정, 수사의지 없는 검찰이라 탐문수사 법리검토는 제 몫이죠. 결국 검찰이 불기소했기에 지난주 계획했던 대로 우체국에 들러 검찰을 되살릴 생명에서 재정신청서를 띄웠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새로이 펼쳐진 길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참 감사한 글들이었는데요. 임은정 검사님의 감성과 검찰개혁의 결기가 함께 느껴져서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수지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응원해봅니다. 미통당 내에서도 지성호 향해 오버말라. 아직도 태용호 의원은 김정은 관련해서 김정일이 2008년 살아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카트가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서 저의 의무는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카트는 뇌졸중을 앓았던 분들만 타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미통당 내에서도 태용호, 지성호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미통당이 부추기고 이제 와서 지지율 떨어지니 그들 내에서 서로 자중하라고 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미통당 김근식 교수는 제발 실력을 갖추자, 제발 오버하지 말자, 제발 동굴에 갇히지 말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확대하자. 탈북자 채널을 통한 북한 소식통은 본질적으로 추측이거나 전언이고 직접 정보가 아닌 간접 정보다. 태용호, 지성호 당선인은 정보와 자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 건강 이상성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등이 적극 부인하고 나선 데는 나름 믿을 만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석 전 상근 대변인도 탈북을 대표했으면 상징적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과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저 반북 정선에 편승한 아싸 김정은 죽었다 발언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떨구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원 면책 특검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태용호, 지성호는 사퇴가 답입니다. 최소한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사과조차 안 하니 역시 미통닭스럽습니다. 임기 끝내는 이인영, 영광은 국민목, 혹평은 제목, 마무리로 훈훈한 내용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임기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쉬움과 기대 섞인 소회를 밝히셨는데요. 이인영, 이제 새 시대로 가는 열차가 곧 출발한다. 나는 시대의 환승역에 서 있다. 혹평은 제 몫이고 영광은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협상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방미했을 당시를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시점을 그냥 놓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미국으로 출발하는 날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가 단식 된 것이 지난 2017년 3월 10일이었죠. 그날 오전이었는데 그날 낮에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하는 동영상이 있대요. 그걸 그때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오늘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조국 교수가 이제 오 대표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주 득이만면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은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청와대에 있을 법적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 오늘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안 나오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자면 오늘 하루 숙박료를 내셔야죠. 이렇게 이죽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부인과 또 동생, 오촌 조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지켜봐왔으니까 잘 아는 일이고요. 끝없이 부인하고, 변명하고, 또 어떤 데는 기억 없다 하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 11일 구속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시점에 맞춰서 아마 이제 검찰이 다시 추가 기소를 했겠지만요. 그 추가 기소의 혐의가요. 14개나 된답니다. 9월 6일에 했던 그 첫 기소 때는 이제 사문서 위조 이 혐의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14개 그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15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신문에 보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한 일이라면서 정말 갖가지 해괴한 그런 행태들이 제목으로 뽑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한두 개를 소개할게요. 미용사, 페북 친구 이름까지 빌려 차명 거래, 실험실 견학하고 논문 일저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거기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딸, 호텔 인턴도 위조. 뭐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정도로 하죠. 뭐 어쨌든 물론 검찰 공소장 내용이라든지 언론 보도 내용이 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이 정도 혐의 사실이라면 이건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 글쓰기 그만하고 자중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함이 없겠죠. 또 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에게도 이게 적어도 더 이상 조국 편들기 그만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할 이유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전 장관 아니나 다를까 또 페이스북에다가 비교적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상식인이라면요. 이 부인뿐 아니고 딸까지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잘못은 나로부터 비롯됐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기소하라. 그리고 내 가족들은 풀어주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을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 전 장관은요. 자신의 행동으로서 자식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 전 장관요. 사실은 뭐 아마 문재인 정권 성립에 크게 기여를 하긴 한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그 조력자 역할에서 끝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욕은요. 너무 지나친 욕심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하거든요. 자신이 또 자신의 가족이 고도의 정직성을 자신하고 그걸 과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됐다면 아주 높은 자리, 또 빛나는 자리, 남의 눈에 띄는 자리 그런 자리는 탐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바람에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지, 심지어 문 대통령까지도 난처한 처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됐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조국 전 장관의 결백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내에 숨은 그런 특권, 그런 이제 불공정 때문에 조 장관이 억울하게 지금 이 순환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만약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정말로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죄가 확정이 되는 거라면 문 대통령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정하지 못한 대통령,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국민한테 그렇게 인식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건 뭐 다른 얘기는 합니다.